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죠?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여보세요? 네네. 중간에 잠깐 저희가 줌이 끊어졌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 바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경남 다락문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남연구원의 이문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8월 달에 연구 과제가 마무리됐던 경남 다락문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이고요.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경남의 어떤 실태, 다락문 실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이 어떻게 이 다락문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농촌 지역의 자원으로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이 연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 그리고 연구의 목적 부분과,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락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 세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락문, 경상남도의 다락문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과 목적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다락농 관련된 연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들은 이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락농이 일반 농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성 문제, 그리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있는 다락농은 특히나 택지 개발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쌀 감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다락론이 점차 황폐화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론이 문화나 환경, 생태적인 그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자원으로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고, 선조들이 물려준 이 농업유산인 다락론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마을과 지역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 목적은 다락론을 보존 활용하면서 마을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도출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론의 가치라든지 일본의 사례, 그리고 경남 지역의 5개 지역, 지금 현재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5개 지역을 포함해서 그 이외에 7개 지역을 더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에 따른 시사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락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산골짜기에 비탈진 곳에 층층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좁고 긴 논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것을 다랭이 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다래기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양에 따라서는 뭐 사갓뱀이, 반달뱀이, 아랫뱀이, 윗뱀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제전을 다락논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붕전, 필리핀에서는 라이스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의해 놓은 어떤 계량화된 수치로 보면 경사도가 5도 이상의 토지에 있는 논을 다락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락논은 지형적으로 보면 산지와 구릉지 사면에 위치해서 있고, 그리고 석축으로 쌓은 논두렁이라든지 자연지형을 본뜬 모양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락론은 국토 보전 기능, 생물 다양성, 농촌 문화나 역사, 교육 기능, 그리고 경관, 휴양, 보건 기능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첫 번째는 남해 있는 가천 다랭이 마을의 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국의 다락론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 왼쪽은 일본의 다락론 사진이고, 마지막 오른쪽에는 필리핀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락론의 모습이 약간씩 좀 규모나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다락론을 보존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 기업이라든지 지자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다락론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락론 지역의 어떤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락론 오너제를 통해서 도농교류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다락론을 보존하는 그런 방식,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인 스스로가 다락론을 보존하고 계속 쌀을 경작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방식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책적으로 보면 중산간 지역 직불 제도라든지 다원적 기능 직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다락론의 경우에 일반적인 논에 비해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가치들을 훨씬 더 정책적으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이제 지역의 사례인데요. 이시카와 현의 시로요네라는 지역에
공익재단법인이라는 시로에는 다락농 경성보존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협의회가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하고 농민 단체하고 경제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경제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존 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다락농 오너 제도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바현 오오야마의 다락농 보존회 2013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구성원이 총 261명으로 되어 있고 오너 및 시외 주민 이렇게 그리고 시의 주민들 이렇게 그리고 토지 소유자까지 해서 다양한 어떤 참여 주체가 이렇게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민간 기관까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에야마 현도 그렇고 아키모토 지역도 그렇고요. 이런 일본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각 지역마다 다락론을 활성화하게 된 계기라든지 배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잘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농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외부 인적 자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을 우리처럼 그런 생산의 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논의 기능들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성화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경남의 실태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이 도대체 다락농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도랑이나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립농업과학원이 2010년도에 추정을 해놓은 다락농 면적이 있는데요. 그 면적이 지금 현재 다락농이라고 이야기되는 유일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락농이라고 해놓은 그 기준 자체는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내려놓은 경사도 5% 이상인 논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경상남도의 다락농 총 면적은 약 23,000 헥타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3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경사도는 가장 급한 그래서 생산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실태조사는 지금 다락농 공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지역을 비롯해서 추가로 7개 지역을 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분포를 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우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락농 공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양군의 마천면 군자리에 있는 도마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도마마을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 50선에 선정된 굉장히 경치가 뛰어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마을회나 부녀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대부분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서 마을 이장님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성 이장님 나이가 80대가 되시는 여성 이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함양군에서 2021년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사업 선포식을 했는데 마천 도마 다랭이논 복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을 자체 주민들이 잘 없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없어서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락로 실태를 보시면 전체 면적 중에 약 1헥타 정도만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밭이나 휴경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뭐 알 수 있으신데 이제 위성 사진을 보시면 전부 위쪽이 다 다락논인데 지금은 밭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논밭이고요. 실제로 밭이나 논으로 이용되는 곳은 요 부분 요 정도 면적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을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함양군청 그러니까 군 소재지하고 한 27km 정도 이내에 위치해 있고 30만 인구 30만 정도 되는 그런 그나마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부 경남의 이제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진주와의 접근성은 그래도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이나 양산, 부산 등 동부 지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화마을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의중마을이 있습니다. 의중마을에는 그나마 농업 생산활동이 논에서 다락논에서 생산활동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 귀촌인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다락논 농사를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보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금을 따로 걷어서 같이 다 관리할 만큼 이 다락논을 논으로서 잘 활용을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그 보호는 지금은 없고요.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락논 전체가 한 120두락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80두락 정도는 논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40두락은 밭이나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조사할 때 이 마을에 한 80대 되시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르신의 아버지 때에 손으로 일일이 다 저 다락논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경사가 그렇게 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마을 이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소유 형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이 다락논을 매개로 해서 마을 사업을 하든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든 이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마마을하고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의 가오마을도 슬라이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의 화당마을인데요. 여기는 둔벙이 있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둔벙이 있는 마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거하고 여기는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어촌의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청년회 같은 것들이 조직되어 있지만 주로 마을 이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양한 업무들을 거의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주민과 귀향인 주로 귀촌을 하신 분들인데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도시에 살다가 들어오셔서 있는데 원주민하고의 갈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락논을 보면 경사가 급하지는 않고 배를 재배하고 있는 다락논은 좀 핫비밀을 통해서 규모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다락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둔벙은 벼농사를 짓는데 실제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동부 지역에서 가기도 시간상 양호하고 서부 경남 쪽에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소야마을입니다.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에 있는 소야마을인데 여기도 다락론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 다락론은 과거에 이미 경지정리가 다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진행이 돼서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 이장님이 혼자서 대부분의 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민 전원이 벼농사를 짓고 있고 알밤 같은 임산물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 사실 이런 다락농 공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만한 여력들이 마을 자체적으로는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역시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제 도시의 외지인들에게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부분 이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에 있는 두모마을이 되겠습니다. 두모마을은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청년 단체가 있는 판프라촌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촌계라든지 청년의 부녀회 노인회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판프라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 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모 마을에 보면 대부분 요 위성 사진을 보면 요 마을은 이쪽에 있고요. 상류 지역 상층부 이쪽에 전부가 이제 다 이제 다락론이 되겠는데 현재 이 소유권은 남해 군이 거의 다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를. 그래서 유채꽃 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마을 주변에도 이렇게 다락론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뭡니까 저기 다락이 논두렁을 콘크리트로 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다락론 위쪽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래쪽 마을과 가까운 아래쪽은 주민들이 좀 더 생산성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원래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천 마을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는 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다락론 보존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화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승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달빛 걷기 축제라든지 다락론 체험 활동 등 농촌 관광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요. 근데 다락론 실태를 보시면 총 한 108여 층의 어떤 논이 아주 작은 규모부터 한 300평까지 되는 다양한 규모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 석축이 굉장히 높은 지역 다락론도 있습니다. 최대 한 9m 가까이 되는 그런 다락론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고령화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이 마을 사업, 다락론 보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지 않는, 그러니까 군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원활하게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다락론이라는 것이 앞에서 다 보셨겠지만 산중턱이라든지 어떻든 생산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리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그
지형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지만 수리시설이나 농업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모습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논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실태 조사를 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버려져 있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만 경치가 굉장히 뛰어난 쪽은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이게 마천의 도마마을 반대편에 있는 이 집들입니다. 전원주택들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다락론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기존에 여기도 다 다락론이었는데 이미 택지 개발을 통해서 집들이 많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론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어떤 논이나 밭이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통계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 다락론 활성화를 위한 주체가 사실 마을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워낙 고령화돼 있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서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젊은 층들이 거의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다락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경상남도의 다락론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방향 자체를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그러니까 다락론을 논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보존해 나간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좀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이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관계 인구라든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과 좀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사업들이 제안되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제안드렸는데, 첫 번째는 실태 파악부터 하자라는 것이고요. 다락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실태 파악부터 하자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를 좀 잘 확산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락론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것,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생태적 가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뒷받침될 만한 연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좀 뒷받침되어야지 이것들이 정책화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농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공간 계획이죠. 지자체의 공간 전략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락론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락론 문화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거, 그리고 마을 단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마을 다락론의 역사라든지 수리 체계가 어떻게 변해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편찬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넷이라든지 책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경상남도 기록원에서 하고 있는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사례들을 좀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마을마다 보면 주체가 너무 없다, 이미 와해돼 버렸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착안을 한 건데요. 다락론 마을 지원단, 이것이 다락론 마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락론 마을 단위에서 어떤 면 단위, 읍 단위 이렇게까지 규모를 키워나가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론 마을 지원단을 좀 만들어서 마을에 파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비용들을 좀 지원해줘서 자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사업들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 이문호 박사님께서 지난 몇 달간 직접 발로 경남의 전역을 뛰시면서 조사하고 정리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 방안까지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오늘은 뭐 따로 지정 토론자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럼 먼저 이유직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을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문호 박사님께서 경남 다락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일본의 사례,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사례 중요한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방향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농어촌 유산학회,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있는데요. 농어촌 유산학회가 농식품부의 의뢰로 정책 과제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주민 참여형 농업 유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제 이런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농식품부는 이제 다락론과 같은 이런 농업 유산들이 그 새롭게 발굴해서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보다는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농업유산들을 잘 보존 관리하는 그런 그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같은 이런 이제 정책 과제들을 저희 학회 의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경남 다락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관련되는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 박사님, 이문호 박사님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경상남도의 다락론이 중요하다 하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도가 관심을 가지는 데까지는 나아갔지만, 예컨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또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아서 이런 정책들이 탄력을 받기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다락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다락론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관리하려는 주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제일 먼저 촉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례를 만들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을 만들고 나아가서 그 직불제까지 만들어서 소득의
도움을 주는 등등의 그런 이제 얘기들, 그리고 오늘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이 기금을 만든다든지 도농 교류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등등의 그것들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락론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다락론의 보존 계승보다는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담보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경상남도와 혹은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절박한 그 정책은 다락론을 어느 지역에선가 다락론을 관심을 가지고 다락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전통적인 농업을 활동을 이어간다든지 복원한다든지 계승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활성화 혹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데가 있다면 일단 거기서부터 도와주는 데 출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컨대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 다락론의 면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양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락론을 가지고 무언가 소정의 공익적이고 한목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육성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그런 다락론 지역의 위치와 면적과 이것들을 분명하게 특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론을 보존하려고 하는 정확한 지리적인 지형적인 위치적인 그 면적과 구역을 분명히 특정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특정하는 일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이거 하나만 실행이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일단은 풀릴 것 같아요. 예컨대 일반 농사농촌 사업의 틀 속에서 다락론 지역이라든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역에서의 주민 활동들, 농민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 방법만 열어주게 되면은 1차적으로 출발은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다음에 중앙은 중앙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또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지속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다락론의 어떤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성화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제도적으로 완비하는데 약간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락론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관련되는 활동하는 이런 그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계 상황에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토론 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과 박사님 이제 발표 내용,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미경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셔서 경남 다락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 이문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모 다락론과 관련해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하고 어떻게 이제 이 다락론 청년들을 도우면서 다락론이 좀 가치로운 곳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진행했는데요. 유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어떤 주체가 있고 어떤 이곳을 이끌어갈 주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론을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 또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그런 주체들을 좀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 5개 조사를 했던 거제 삼거라든지 또는 밀양이라든지 여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5개의 특징들이 어쨌든 이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래 지역에 있던 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어져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든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화되면서 성장을 해온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계기는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제대로 서 있는 곳은 이곳이 다락론의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가치들을 지켜내면서 이 다락론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에 이곳이 뭐 부녀회든지 노인회든지 이런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곳들을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다락론을 이렇게 보존하고 또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주체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도 어떤 분들은 뭐 CSA 방식으로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다락론 협동조합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유형의 형태로 마을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토론을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은 도에서 지금 뭐 이제 사업을 만들어 보고 또 그다음에 경남 농업 정책센터에서는 또 여기다 붙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5개 마을에서 이제 다락론 공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고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좀 여전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밀양 지금 김진환 대표하고 거제 옥대석 이장님께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업을 해보시면서 좀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 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년 해보면서 처음엔 저희 마을은 아주 단순하게 워낙 산지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거제도이지만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고, 기존에 저희들은 좀 접근이 쉬웠던 것이 어쨌든 논을 활용한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번에 다락논을 하게 되면서 좀 저희 마을로서는 좀 체계화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전체의 심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존 저희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체계를 잡는데 도움은 됐었고, 어쩌면 저희 마을은 다락논의 경관의 가치보다 수민 소득의 문제와 체험의 부분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뒤늦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조금 더 경관적인 면이나 특색이 있는 다락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좀 그 전에 조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 나온 김에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만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왜 지속 가능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법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평균 경사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25도 영가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이상 안 되잖아요. 지방 조례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어떤 애물단지인 논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뭔가를 이렇게 해서 소득이 되든 뭔가 되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저희 마을도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다락논 제대로 된 다락논 산골에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산들이 많아요. 다 나무가 이렇게 지금 서 있겠죠. 그런 논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좀 복원을 하자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 마을에 지금 몇 군데를 찾아낸 곳이 폭이 한 여기 한 5, 6m밖에 안 되는 논이 한 300m가 이어지는 산에 쫙 이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은 숲에서 보이지도 않는 논이죠. 그런 논을 수로랑 같이 복원한다라든지 해서 그런 거를 마을별로 특색이 있는 다락논을 좀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아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먼저 시작을 하자. 그러면 지속 가능의 문제는 조금 우리가 걱정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하려 그러면 좀 지금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수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조언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복원할 때 아주 전문가들이 붙잖아요. 다락논 역시도 이게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왔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복원 내지는 유지시키려면 좀 더 옛날 다락논이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좀 더 고정을 할 수 있는 학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막 돌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좀 보수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일반 지금 이렇게 건축하는 업자들은 이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저희 마을은 쭉 둘러보면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섞여가면서 석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일반 지금 토목하고 건축하는 업자들 저희다 몇 군데 불러보니 저희 답이 없대. 이거 흙물고 새로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도 좀 이렇게 제대로 원형을 복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요즘 이제 농사가 웃기긴 이야기지만 농기계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해요. 저기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경운기까지 들어갔던 다락논은 있는데 아주 소형 농기계들이 필요한 거죠. 소형 농기계나 농사 기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이왕하는 것 같으면 흔히 말하는 다락논 복원을 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전문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줘서, 그런 분들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죠. 아까 전문가들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에 그렇게 이렇게 좀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 산중에 있는 논들 하라 그럴 거예요. 뭐 어차피 뭐 산에서 박아 놓은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별로 경쟁력 있는 다락논이 있어. 이렇게 경감 나이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가 긴 논, 아니면 정말 산중에 있는 논, 한 8부, 9부 능선에 있는 논도 있거든요. 저희 마을은 물이 좋다 보니. 그래서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유지 보수시킬 수 있는 전문팀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요걸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힘든 게 그나마 저희 마을은 다른 수익원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의 쉽게 말하면 급여를 주거나 돈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해야 될 게 좀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지금 밀양에 사는 게 어쩌면 그 사업의 일환이 될 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돈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지금 들어와서 연봉 한 4, 5천이 보장이 되는 프로젝트고 다른 사업이라면 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 수요가 있고 조선소에서 그 정도를 받으시니까 그러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그 수익 모델의 개념을 뭐좀 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뭔가 제시가 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올라고 줄을 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왕 뭐 우리 다락로 시작했으니까 저희 마을은 이제 계속 굉장히 내년에 전부 다 하자고 하는데 일단 돈이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도 사람을 저희가 또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 거기에는 상당히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 인건비 부담이 좀 있고 해서 저희 마을 나름대로 저희는 내년부터 좀 특색 있는 배미라 그러죠. 배미를 복원하는 프로젝트 쪽으로 좀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소연 국장님 혹시 지금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지금? 네. 들리세요?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의 항맥골 체험마을 사무장입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20가구 정도 이렇게 그 손님들을 데리고 저희가 체험을 했었는데요. 약간 이제 다른 지역보다 저희는 전체 이제 차항면 전체가 친환경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쌀가 그래서 일반 160kg 기준으로 잡았을 때 45,000원이 올라가는 곳이어서 그 나라값은 지금 뭐 8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체험비를 20만 원을 받아서 1년에 4번 체험을 했고, 그리고 체험객들한테 식사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체험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 해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번에 적자를 봤습니다. 완전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일단 이 체험이 있어서 조금 체계를 잘 잡으면,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좀 이 소득이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첫 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제가 아직 해답은 못 찾았지만 이제 윤곽은 잡힌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냐면 다랑이 논도 사실은 저희 친환경 농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연결시켜서 유기농이라는 걸 좀 장점을 살려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체험을 하는 활동에 대한 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제가 한번 이번 행사를 다 끝내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평균 이제 어르신들이 대 80대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젊으신 분이 60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실 그거에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사실 다랭이 논에 서서 볼 수는 없잖아요. 다랭이 논을. 근데 저희는 다랭이는 딱 맞은편에 다랭이 논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년 전에 마을 권역 사업을 하면서 지었던 전망대인데 이게 노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손님들한테 다랭이 논에 서서는 볼 수 없다. 마주 가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반응도 엄청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망대가 있는 그 위치를 저희는 조금 더 꾸미고 바꿔서 그 오가는 관광객들한테 좀 이렇게 장소를 알리고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포토존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어떤 그 다랭이 사업을 하는 마을에 도움을 주신다고 이제 주무관님들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마을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그 농촌에 많은 그 돈이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의 어떤 행방이 명확하지 않고 이게 농민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분쟁에 저는 요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엄청 이제 뭐 저희가 권역 사업을 받았을 때 몇십억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사실 주민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닌데 주민들은 이제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랭이 사업도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대요, 사실은. 근데 이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뭐 도에서 다랭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해서 얼마를 준대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사실 시골 정서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많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에 이제 좀 너무 직접적인 어떤 금융과 관련된 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안 받고 싶고 저는 또 조용한 시골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박사님도 오셨을 때 다른 마을을 많이 참여시켜서 확대를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5개 마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이 하면 더 분쟁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더 흐트러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을 좀 체계를 잘 잡아서 잘 다져서 나중에 도나 어디에서 선정하겠다는 쪽으로 가서 그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마을을 뽑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이야기하실 김진환 대표님 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밀양 다랑협동조합의 김진환입니다. 네, 오늘 연구 잘 들었고요. 전 들으면서 저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직 교수님의 문제 제기도 되게 좀 좋았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 5개 마을 같이 진행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들은 농부가 없는 마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좀 명확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하실 줄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저희 마을에서 진행한 걸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는 2년이지만 다락론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했던 게 지금 5년 정도인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을 받지 않고 여기서 좀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다락론 같은 경우가 아까 지금 삼거에서는 이제 전문가 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마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사 끝나고 나면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을 보면서 각 마을에 이제 전문성을 좀 키워나가는 왜냐면 딴 데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실 네트워크가 없고 또는 지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묻어있는 돈을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제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뭐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논 바닥 자체에 구멍이 생기는 논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주변에 이제 물어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걸 그냥 제대로 알고 있는 데서 그냥 친숙한 공간에서 소소하게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락론을 조금 더 복원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진짜 이 주체들에 대한 지원들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뭐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든지 농사 기술을 배워나간다든지 하는 좀 안정적인 기간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오늘 다른 마을들을 보다 보니 주체 부재를 생각했을 때는 주체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임재명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좀 저는 6차 산업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농촌 체험에 노는 굉장히 가치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1년 내에 한 3-4번은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산도에서 체험을 했는데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잘할 수 있는 게 80대 할아버지가 나오셔도 농사는 한 40년, 50년을 지었기 때문에 벼베기를 가르쳐 주려면은 그걸 잘하시고 홀태를 체험을 하려면 잘하시고 그 새끼줄을 꼬시려면 잘하셔요. 그래서 한 가족의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멘토가 돼서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구나. 이게 되는구나라고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성해서 하시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젊은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네,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드리고 그리고 뭐 경남에 다랭이 논이 있으면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뭐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이런 단체랑 연계를 해서 그걸 좀 관리하고 그걸 스포터즈하고 이런 역할들 좀 하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오늘 경남 다락농 포럼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이문호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인사 말씀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이유직 교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